예, 시장의 방향성 이만큼 예측하기가 힘든 시기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백신 기대와 함께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과연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매크로 전략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EAR 리서치 대표 홍춘욱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뵀을 때도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셨는데 정말 지금 걱정 없는 장세가 요즘 다시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이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국내도 한 3일 연속 1일 확진자가 200명을 웃돌고 있고 미국이랑 유럽은 좀 심하게 표현을 해서 초토화됐다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그냥 같이 가고 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3차 확산이죠. 예. 4월 달에 일단 한 3만 명 후반 정도까지 신규 확진자. 그리고 다시 8, 9월 달에 7, 8만 명 정도 확진자. 그러더니 이번엔 1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최대치예요, 최대치. 예, 이렇게까지 급격히 확산되는 걸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거 정말 코로나 심각하구나.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건 분명합니다. 근데 저희들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는 심리를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불황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저축의 열의가 높아지는 시기가 불황이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열심히 우리 먼 훗날에 곧 다가올 아주 심각한 불황에 대비해서 저축해야지. 이러면 이미 불황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뭐 좋아지겠지 뭐. 근데 지금은 어렵지만 내년에 희망이 있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게 호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최근에 사망자 숫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서운 통계입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던데요. 예, 그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에 4배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망자 숫자는 지난 4월 달 수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확진자는 4배 늘었는데 사망자는 절반. 뭘 뜻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하죠. 첫 번째, 확산성이 굉장히 빠르지만 위험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변종이 나타났거나, 물론 이제 뭐 유럽 변종이라는 이야기는 벌써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변종은 잘 모르겠고 치료제가 나왔다. 그리고 람데시비르라든가 덱사메사톤 같은 치료제들이 나온 데 이어서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하게 처방받았던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 FDA 승인도 안 받았는데 그런 약들이 효과를 거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 치명적인 상황, 사망으로 가는 리스크들은 많이 완화돼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걸리면 안 돼. 그런데 뭐 좀 아프고 다른 사람을 전염시켜서 미안하긴 하지만 죽을 병은 아니야. 그게 지난 4월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 아니냐. 결국 심리는 살아있다. 네, 그런 면에서 시장에 코로나의 확산과 증시의 랠리가 동반되는 현상을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대증요법도 잘 하고 있고 이제 백신 긴급 승인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고요. 이제 치명률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낮아짐에 따라서 위험 자산 쪽으로 선호 현상이 잡히고 있다라고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런 네. 현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내부적인 요건을 한번 볼까요? 국내 증시는 뭔가 지수상으로는 강해 보이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요즘 말로 하면 하드캐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장세인데 이 지수의 집중 효과, 왜곡 효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의 주도주가 바뀔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주도주는 안 바뀌는 IT와 언택트 관련 주들이 주도주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순환매까지 가세한 시장이라서 일단 저는 여전히 주도주들이 살아있는 시장에서는 섣불리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을 펼치기 어렵다. 아무리 주도주가 좀 따라가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꺾인 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도 늦지 않더라. 이게 이제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이 업계에 있으면서 느낀 가장 큰 이렇게 인상입니다. 주도주 꺾이고 경제가 회복되는 어떤 가장 주도를 해주는 섹터나 산업이 꺾인 다음에도 유지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최근 우리나라 물론 이제 한국은행 통계가 약간 늦게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물량과 단가 추이를 보면 이제 시작 같은 수준입니다. 한번 차트 보실까요? 예, 뭐 반도체 관련주가 정말 뜨겁군요. 저도 저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한마디로 하면은 삼성전자와 아이들 반도체 소부장 쪽. 대단하네요. 예, 그림 한번 혹시 가능하시면 보여주시고 그냥 예, 잘 나왔는데요. 예.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빨간 선 계속 꾸준히 플러스에 있는 게 물량입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반도체 물량 뽑아내는 데는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근데 이제 단가 방어는 잘 못해요. 파란 선이 단가인데 뭐 처참했죠. 근데 저게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무호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한 1년 반 또는 2년 사이마다 생산성이 2배 개선되거든요. 그 말은 뭘 뜻하냐면 단가를 반토막 내더라도 기업 이익이 유지된다는 뜻인데 플러스가 났다. 그러니까 물량은 살아있는데 단가가 플러스 났다. 이제 저게 뭐냐면 Q도 좋지만 물량도 좋지만 단가도 오르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여지가 생기는 거죠. 물론 계속 저렇게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현재 상황,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나 심리를 붕괴시키는 상황은 아닌 회복에 대한 기대는 살아있는 상황에서 가장 조정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좀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 여기에 언택트라는 흐름 자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저런 차트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수출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환율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예, 우리나라 환율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전 걱정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달러의 약세가 더 진행되고 예,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원화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수출도 잘 되고 무역 흑자도 나는 것도 있지만 저거는 뭐 내내 그랬던 거고 사실 제가 봐서 최근에 가장 이 우리나라로의 자금 흐름을 유발시킨 요인은 역시 미국 회사채 시장이 너무나 뜨겁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상금리가 막 급감하고 있어요. 가상금리 떨어지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위험자산 투자해 놓은 게 다 이익이 난다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이제 점점 심장이 좀 커져요. 간이 커져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야, 이거 뭐 미국 정크본드도 이렇게 가격이 좋은데 뭐 좀 좋은 거 없어? 저 그림에서 이제 파란 선인데 저 가상금리 보십시오. 가상금리가 저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크본드가 코로나 이전까지 다시 올랐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도 정크본드 사자 그러고 다니긴 했지만 저렇게 베팅은 못했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떨어지고 저 파란 선이 떨어질 때 저 빨간 선이 뭐냐면 글로벌 달러 가치거든요. 이게 저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를 들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비달러 자산. 근데 뭐 원유 살련이 좀 겁나잖아요. 금도 좀 겁나고 많이 올랐으니까. 금 좀 오르긴 했는데. 예, 그래서 주식으로 좀 이머징 주식으로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큰 그림 그리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자산 관리 측면에서 어떤 전략이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에 대한 파티는 좀 즐길 필요가 있다. 파티를 조금 더 즐길 필요 있다. 다만 이제 목표했던 가격에 올라선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예. 이럴 때 이제 저는 조금씩 달러 자산을 또 사오는 쪽이죠. 왜냐하면 환율 1,100원 밑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환율의 하단은 좀 단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작년입니다. 정말 예전 일인데 예. 미국이랑 북한 정상회담 할 때 환율이 얼마였죠? 1,050원이었어요. 예. 얼마나 남았죠?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북미 관계가 정말 그때만큼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자신하기 어렵잖아요. 예. 이렇다라면 환율이 계속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끝없이 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도 꽤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도 지금은 또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되는 시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국내 주식도 정말 좋지만 우리 국내 주식 쪽에서 그러니까 목표했던 가격 레벨이 온 기업들이 있잖아요. 좀 부담스러워. 예. 이건 역사적인 고점이야.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익 실현해서 해외 주식으로 가는 것도 나쁜 전략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0초 남았는데 그래? 해외는 어디? 저는 요즘 들어서서 미국 부동산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미국 부동산. 예, 리츠를 조금에 좀 담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리츠. 예. 이제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오면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면 해외 쪽으로도 그러니까 밸런스를 좀 갖자. 성장주가 맞아요. 너무 좋으니까. 균형 잡힌 그렇습니다. 전략. EAR 리서치 대표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고요. 출발 마케돈 2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면서 같이 마감을 해야겠네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